자, 이제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요약의 개념과 그 다음에 요약 문제, 대학에서 요약 문제를 내는 이유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자, 이번에는 요약은 견해나 평가를 가미해야 하는가라는 말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오해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답부터 말하자면 가미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가미해서는 안 되죠. 어떤 견해나 평가가 들어가면 이 글은 손상돼. 이해되세요? 원래 이 글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유한 맛, 또 고유한 향기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의 견해나 여러분들의 평가가 들어가는 순간 이 요약은 손상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다른 글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가미해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뭐 조미료 정도의 역할? 뭐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럼 쉽게 말을 드리자면 자, 오늘은 손님 대접을 해야 된다. 내가 손님 대접을 하기 위해서 일단 라면을 끓이자 그랬어요. 좀 말이 웃겨도 그냥 여러분들 들으세요. 자, 손님 대접으로 라면을 끓여낸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라면을 끓여라 라고 했는데 갑자기 학생이 선생님 지금 뭐 한다고 그랬죠? 손님 대접. 손님 대접을 하는데 지금 라면을 끓여야 되겠습니까? 그게 손님 대접입니까? 손님 대접에 라면 끓이는 집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라고 평가를 하는 순간 이 친구는 라면을 끓여 못 끓여? 못 끓여.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서 선생님 라면보다 어차피 면 요리 하실 거라면요. 라면보다 스파게티 또는 파스타 요리가 어떻겠습니까? 라고 견해를 얘기하는 순간 이 친구는 라면을 끓이는데 불평불만이 많은 애겠지. 스파게티 하자니까. 파스타 하자니까. 자, 이렇게 원글의 요구사항, 즉 원작의 요구사항대로 라면을 끓여야 되는데 본인의 견해가 세. 또 본인의 평가가 많이 들어가. 그러면 이 친구들은 절대로 이 원작이 요구하는 이 라면을 끓여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손님 맞이하는데 우리 라면을 좀 끓여야겠다. 오늘 손님 맞이합니까? 라면을 끓여야 돼요. 아쉽네요, 선생님. 하지만 빠른 시간 내로 빨리 끓이죠. 하면서 라면을 끓이는데 그냥 라면을 끓이는 것보다는 파 송송, 계란 툭툭, 탁탁, 오케이? 파도 넣고 계란도 좀 넣으면서 뭐 거기다가 뭐 다른 거 넣는 애들도 있겠지. 뭐 치즈도 좀 넣고 뭐 참치도 넣고 김치도 넣고 자, 그런 어떤 약간의 어떤 변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라면보다 조금 고급화된 라면. 그리고 좀 신경 썼다라는 그 라면. 그렇죠. 라면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뼈대고 이게 골격이에요. 이게 요약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파를 넣고 계란을 넣는다라는 이 조미료의 역할. 이것이 바로 뭐냐? 재해석이죠. 재해석이고 바로 재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세요? 선생님, 그 오시는 손님들이 매운 걸 좋아하나요? 매운 거 좀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네. 그러면 재구성하는 거야. 고춧가루 넣는 거야, 라면에다가. 또, 교수님, 오시는 분들이 그 뜨거운 거 좋아하나요? 뭐 느끼한 거 좋아하나요? 뜨거운 건 좀 그런데, 그러면 국물 빼고 그 라면을 건져서 뭐 비빔 라면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뭐 좀 말이 안 돼도 좀 이해하세요, 그냥. 자, 이렇게 요약은요. 자기만의 어떤 견해, 주관적인 견해나 평가를 넣어서는 절대로 안 돼. 하지만 뭐다? 재해석을 하고 재구성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선생님 재해석과 재구성은 뭐 도대체 뭡니까? 지문을 한두 번 읽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야. 지문을 100% 이해한 친구가 능수능란하게 그 라면을 가지고 지지고 볶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라면을 한두 번밖에 못 끓여본 애는 이런 능수능란한 이 편법 작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문을 100% 이해한 친구, 또 정확하게 이해한 친구, 그 독해 능력이 있는 친구가 바로 그 논술을 재해석하고 재구성해서 아주 짧게 뼈대는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서 상대방이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내는 것이
바로 요약이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저기 앞에서 얘기했듯이 고려된 논술이 이렇게 N자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요약에서도 이런 N자의 구조의 글의 흐름을 그대로 가져야 돼. 그러면서 불필요한 요소들 다 빼주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필요한 이 골격들, 이 골격들이 딱딱 물려나갈 때 그 사람은 지문을 100% 이해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글을 불필요한 것, 필요한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재해석을 한 사람이고 또 그것을 재구성해낸 사람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건 이론이에요. 이거 백날 들어봐야 소용없어. 선생님 이거 듣고요. 저는 요약이 뭔지 훤해졌어요. 그런 애들 미친 애들이라고 그랬어. 미친놈이야. 절대 이거 듣고 니네 몰라. 하지만 이거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실제 요약형 논술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은 이런 거였구나 그 얘기가. 야 그리고 합격생 답안들을 보니까 역시 합격할 수밖에 없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요약은 견해나 평가가 들어가선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 그런데 요약은 재해석, 재구성이다라는 말은 들었는데 그 말이 무엇인지 이제 여러분들이 판독했으리라고 봅니다. 자, 됐죠? 이해되시죠? 예, 그러면 그 다음 것도 볼게요. 사례만 나오고 일화만 나오는 제시문이 있어요, 교수님, 선생님. 그런 제시문은 요약하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요약해야 되죠? 그렇죠. 사과와 배와 포도만 나왔어. 응? 아까는 과일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과일이라고 요약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여기에 A라는 인물의 일화가 있고 또 여기에 또 B라는 인물의 일화가 있고 또 C라는 인물의 일화가 있어. 자, 이렇게 구체적인 사례만 나오고 일화만 나온 글이야. 이걸 요약하래네. 뭐 환장하겠어. 오케이? 자, 물론 요런 요약은 거의 없어요. 이런 요약은 우리 입시 논술에서는 거의 다루진 않는데 그래도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자, 사례가 나오고 일화만 나온, 즉 구체적인 내용만 나오고 이런 그 구체적인 내용만 가지고 요약하라고 하는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우리 일반화 시키면 돼요. 자, 어떻게 해서 요약을 시켜라? 일반화 시켜서 요약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를 들면 사과는 달콤하대. 달콤. 그 다음에 배는 뭐 달짝이라고 할까? 달짝. 그래. 배는 달짝지근하고 뭐 포도는 달다. 포도는 달다. 이렇게 합시다. 포도는 달고 배는 달짝하고 사과는 달콤해. 하여튼 그냥 그렇다고 쳐. 그럼 요런 것들을 우리가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 시켜보세요. 사과, 배, 포도는 과일이 되겠죠. 과일이 되고 그리고 그 세부 사항들을 가만히 보니까 그 상위 개념은 결국 뭐다? 과일은 맛있다야. 이해되세요? 바로 과일은 맛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요약을 해놓으면 되는 거야. 요약. 이해되세요? 근데 요 유형은 대학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A, B, C 이렇게 지문을 주고 A와 C와 B의 그 지시문들과는 어떤 연관성 속에서 이것을 하나로 요약하시오라고 가끔 나와. 그때 A, B, C가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거든. 그때 여러분들은 이걸 일반화시키고 또 그것을 상위 개념으로 끌어낼 수 있는 또 독해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뭘 물어보는 것이다, 여러분? 독해를 물어보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럼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이제 또 보니까 선생님 요약을 할 때요.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지 말라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지 말라. 원래 요약이란 건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말이죠? 그래요. 이미 앞에서 얘기 다 했습니다, 사실은. 이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지 말라라는 건 줄이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단순하게 세 개의 만약에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 핵심어와 핵심 문장, 여기에 핵심어와 핵심 문장, 또 여기에 핵심어와 핵심 문장을 간단하게 줄이게 되면
그 제시문을 그대로 베낀 거가 되잖아. 그냥 간단하게 줄인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대학은. 우린 너희한테 줄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독해 능력을 보겠다는 것이지, 누구나 줄일 수 있는 거를 너도 줄이고 쟤도 줄이는데 그걸 우린 점수하려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베끼지 말고, 자, 뭐 하라? 조금 전에 했잖아, 우리. 재해석을 하고 어떻게 하라? 재구성을 하라. 요렇게 줄여주면 땡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고3의 언어로 줄이고, 그 다음에 고3의 발상으로, 즉 너의 언어, 즉 자기 언어로 바꾸어서 이 글을 요약해 다오, 이 얘기죠. 외국 사람이 쓴 글이라면 우리 한글로 옮길 때 직독직해를 하겠지만, 그걸 다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약간의 의역을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는 할아버지에 의해, 할머니에 의해 키워졌다, 이렇게 직독직해가 된 것을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은 그대로 살리면서 약간의 의역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자기 언어화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네, 여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약할 때 제시문을 그대로 베끼지 말라, 즉 영어처럼 직독직해하지 말라, 그것을 상대방이 이해하기 쉽게 의역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시문을 독해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내용의 어긋남이 있겠어 없겠어? 없지. 뼈대는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뼈대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라면인데, 조금 전에 했던 거, 같은 라면인데 그 봉지에 써져 있는 요리법대로 끓여서 나온 아이와 파 조금 넣고 계란 탁 깨서 넣은 아이의 라면은 같은 라면이라 하더라도 맛이 어때? 달라. 그리고 상대방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기분이 좋지. 그래서 바로 이 자기 언어, 제시문을 베끼지 말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포인트는 뭐냐? 아이고. 자, 그 포인트는 뭐냐? 자, 선생님이 한마디로 할게요. 자, 바로 뭡니까, 여러분? 변화를 주어라, 그 얘기입니다. 변화를 주어라. 요약의 거의 핵심 포인트죠, 이게. 아마 선생님 말을 뭔 말인지 몰라도 요약을 잘 아시는 분들은 그동안 선생님 말이 틀렸다 하더라도 아이고 이거 하나 맞았네 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변화를 줘야지. 어? 외국어를 직독직해서 시간이 없을 땐 직독직해하지만 이걸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 돼? 의역을 해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 그럼 뼈대 그대로 가겠지. 그렇지? 그리고 골격구조 그대로 가고 내용에 어긋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런 것이 바로 요약이다. 그래서 요렇게 올 때 고3의 언어, 자기 언어로 표현하라. 이게 바로 변화를 주기 위한 요소이고, 그것이 바로 제시문을 베껴서는 안 된다. 변화를 줘야 되니까. 자, 이 정도면 여러분들 뭐 충분히 어느 정도 정리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또 다른 어떤 그 요약에 대한 또 몇 가지 사항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숨 좀 돌리고 또 이어서 바로 할게요.